이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했으면 좋겠어요. 헤어진 걸 미친 듯이 후회하고 나한테 돌아오면 좋겠어요. 원하지 않는 이별을 겪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과는 다르게 헤어져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나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죠. 진짜 억울해. 사랑은 같이 했는데 왜 나만 힘들어야 되는 건데. 오늘은 헤어지고 상대가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경우 3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이 사람이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 알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정리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상대방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유리 씨가 예능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헤어질 때 밑바닥을 다 보여주고 헤어져요. 그래야 제가 미련이 없거든요. 미련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미처 하지 못했을 때 그 아쉬움을 미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별을 할 때 상대한테 정말 밑바닥까지 매달리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 상황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연애 중에 상대가 이 관계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음에도 결국 이별을 결정할 상황까지 우리가 만들었다면 상대는 더 이상 이 관계에 미련도 없을 거고 힘들어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에 대한 마음이 그 정도였으니까 안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매도할 수만은 없는 게, 그동안 상대가 우리와 이별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쩌면 헤어져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깨끗하게 정리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급작스러운 이별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온 이별이기 때문에 이별 후 상대가 전혀 힘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어 온 경우, 연애를 하면서 가장 비참한 이별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번에 나는 그 사람과 미래를 꿈꾸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아서 이별하게 된 경우를 꼽을 겁니다. 나는 너무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 꿈을 매일같이 꿨는데 상대는 전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 보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라는 게 노골적으로 너 나랑 결혼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도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명확하게 말을 할 텐데, 상대가 나를 배려한답시고 내 의견을 존중하며 스리슬쩍 조금씩 마음을 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땐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연인으로서 딱 잘라서 거절할 수도 없죠. 그런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조금씩 상대의 마음속에는 이별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사람이랑은 결혼까지 못 가겠구나. 그럼 난 지금 이 사람이랑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지금 아무 의미 없이 시간 낭비, 내 젊음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 이별할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점차 상대는 이별을 준비하게 될 거고, 마음의 준비가 끝나면 우리에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가 돼서야 막상 옆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네가 떠나고 나니 안 되겠어. 그래, 우리 결혼하자. 나도 너랑 결혼할 마음이 있었어. 하지만 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쉽게 말을 할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대는 이미 나와의 이별을 오랜 기간 생각을 하고 마음의 정리를 다한 입장에서 이별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불안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죠. 심지어 지금 당장 내가 결혼하자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요. 세 번째, 상대가 생각해온 나의 이미지가 와장창 깨져버린 경우, 누군가를 만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야. 때로는 섣부른 판단일지라도 누군가를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가 깨지면서 이별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람은 우리에게 어떠한 미련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그렇게 순해 보이다가 어느 순간 상대가 상상할 수 없었던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거나, 그렇게 관계의 신뢰가 두텁고 충실해온 믿을만한 사람이 갑자기 바람을 폈다거나, 이렇게 평소 상대가 상상해오던 내 이미지가 와장창 깨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상대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대체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던 걸까? 두려운 마음까지 생겨서 빨리 이 관계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나도 힘들었는데 그때 상대도 힘들어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가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평온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에 대한 아쉬움에 의해서 힘들어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때 느끼는 감정은 내가 기만당했어. 내가 배신당했어. 이런 배신감과 분노감에 가깝겠죠. 이런 감정은 나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감정에 의해서 보여지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랑 재회할 수 있는 그래도 여지가 있나 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때요? 헤어지고 전혀 힘들어하지 않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시겠죠? 영상을 보고 혹시 이 남자도? 혹시 이 여자도? 이런 미련에서 벗어나실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연애를 맛있게 요리해드리는 연애 맛집의 연애 셰프 주인장이었습니다.